사망이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전체적으로 살짝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어제 밤 11시에 파월에 2%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되었다. 연준은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냉각을 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파월은 보통 중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비둘기적인 말을 해주면서 증시는 파월의 발언이 있은 직후부터 미친 듯이 한번 오르더라고요. 모든 지수들이 미친 듯이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주식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오를 때는 사실은 매수를 살짝 참아야 됩니다. 급격하게 오르더니 순간적으로 확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익절할 사람들 웬만큼 다 빠져나가고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웬만큼 빠져나가고 미국 기준으로 오후장부터 슬금슬금슬금 말아 올리더니 장 끝까지 말아 올리는 결과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장이었으나 장중에는 정말 역대급의 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으니까 단타를 잘 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하면서 결과만 봤습니다. 공포지수는 53,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죠. 이쯤 돼서 잊혀졌던 공포지수 매법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공포지수 매법의 매수의 방법, 현재는 이미 살 타이밍이 다 지나버린 것이죠.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공포지수 60분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스닥 지수 차트로 봤을 때 21선까지 다시 한번 캔들이 내려오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21선은 계속적으로 올라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중간쯤에서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전히 추매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와 상관없이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추매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이죠. 8월 사주차는 1%의 상승, 어느덧 검정색 라인 상단 저항선을 이은 검정색 라인에 거의 다다른 모습, 상단선을 맞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약간의 분할 매도, 최고점 대비는 아직 4.67%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우지수와 S&P는 전고점을 사실상 회복한 거죠. 우리 3배 레버리지가 많이 녹은 것일 뿐, 원래 3배 레버리지는 횡보하는 구간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하면 원 지수는 회복을 다 해도 3배 레버리지는 회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만 아직 4.2% 정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를 겪고 있고, 사실상 다우와 S&P는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가 지난 7월 말에 부분 익절을 못해서 후회하는 그 지점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주식을 하려면은 아무리 자기가 나스닥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S&P와 다우지수 전체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재가 어느 지점인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직은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주에 터치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RSI는 여전히 완벽한 최고점이라는 신호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 RSI가 정말 80이 된다고 하면 개별 종목은 80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전체 지수가 RSI가 80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분할 익절을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역대급의 고점이라는 말이죠. RSI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윤서의 주간 동향. 어제 장은 속스S가 드디어 1위를 차지해 주면서 장중에 계속 확인을 했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면서 속스리 1위였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장 막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속스S가 어쨌든 1위를 차지하면서 어제 속스리 상당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요. 주간 순매수도 보면은 애플이 1위긴 하지만 속스S 3위, 월간 순매수에서조차 속스S가 순위권에 들어온 모습. 사실상 일간과 주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동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월간에서 속스S가 순위권에 잡힌 적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개미들이 숏에 많이 타서 익절도 했지만 많이 물리기도 했다. 8월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다 빌었고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이죠.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 그리고 목요일에 2분기 GDP, 개인 소비, GDP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지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8월 유럽의 CPI와 7월 미국의 PCE 물가지수 드디어 발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지난 2년 동안 22년, 23년 그리고 24년에 중반까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예전에는 뭔지도 몰랐던 CPI와 PCE, 개인적으로는 8월이 CPI와 PCE가 미국 주식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지표가 CPI와
PC에서 미국의 실업률로 옮겨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변곡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푸드크롭션 0.69 뭐라 그랬죠? 팩트만 체크하자고요. 0.80 이하로 된다고 하면 강세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0.70 이하로 된다고 하면 그 어디선가는 분할 매도를 실시해야 한다. 드디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껴뒀던 참아냈던 분할 매도의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순간적으로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도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저도 더 오르길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할 매도 아시죠? 환율 추가했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어제 파월의 언변 이후로 환율이 상당히 내리고 있는 모습. 제가 이때 환율이 이날 엄청난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그날 밤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후에 재차 내릴 것이다. 21선이 내려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재차 내려오잖아요. 이래도 더 시저가 차트로 오봅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혹시나 아직도 더 시저가 입만 나불나불대는 시반꿀이다. 시저 반대로 하면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해야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차트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점차적으로 내리고 지금 마지막 지지선을 뚫고 환율이 내린다고 하면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오르게 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US100 나스닥 지수 차트 일단 어제의 반등으로 그저께의 고점을 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우리가 23년과 24년을 홀딩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한다고 했어요. 재료가 터진 거죠. 그런데 전날에 고점을 뚫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야간에 횡보를 하는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21선은 횡보를 하는 흐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캔들이 21선과 맞는 지점에서 한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하겠죠. 약간의 조정을 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21선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느냐 그건데 21선에 맞으면은 추면을 하긴 해야겠죠. 현재 차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RSI를 보더라도 지금이 중기적인 최고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가다가 내리게 된다고 하면 추매를 해야겠죠. 엔비디아 파란색 선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깨질 못하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적 발표를. TQQQ 아까 나스닥 지수와 동일한 관점이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 일목균형표가 얇아지는 지점에서 한번 뚫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속슬은 그저께 상당히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을 많이 해줬음에도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길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속스 S 차트 반도체 슛이죠. 계속적으로 내려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한번 어제 살짝 더 내려주긴 했으나 일단은 일목균형표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한번 더 내려줘야 된다. 일목균형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숏의 하락이 올 수가 있으나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테슬라도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강한 저항선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 이제는 21선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21선은 살짝 고개를 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려오는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선과 21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방향을 결정한다. 그 방향은 상방이면 좋겠으나 현재 자리에서 테슬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리 예측하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아까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잡더라도 방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향이 하방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 결정하기 전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여기 샀기 때문에 홀딩이죠. 숏에 보조지표 속스 S와 SQQQ 모두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상당히 좀 우리 롱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상황이죠.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반등이 오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두 번 쌍봉우리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숏이 다음 주에 오르더라도 롱이 21선을 버텨주고 약간의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숏은 최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겁니다. 단타가 아닌 스윙의 관점에서 볼 땐요. 키움전사의 ETF 일간수매수는 속세에서 1위. 감사하고요. 키움전사 감사합니다. 나이키의 차트. 최근 들어서 저는 지수 레버리지를 주로 큰 비중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개별주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합니다. 제가 잘 알고 그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키를 저는 여기서 최초 매수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뭐 한 주씩 약간 찔끔찔끔씩 샀어요. 계속적으로 내렸을 때요. 그리고 현재 상당히 괜찮은 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속쓰리나 TQ를 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10%뭐 그게 뭐 어쩌라고 하지만 개별주에서 10%는 뭐 상당히 큰 수익권입니다. 왜냐하면 속쓰리나 TQ에서 10%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한 이틀 만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개별주에서 한 10% 정도 수익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틀 만에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나이키를 홀딩을 하고 있고 크록스도 역시나 약간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고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크록스도 상당한 수익권에 왔다. 그런데 S&P와 다우지수가 전고점에 다다랐다. 해서 멤버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괜찮은 수익권에 크록스와 나이키가 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더 시즌은 일단은 홀딩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도 21선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크로스도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코인의 공포지수. 어제 코인이 상당히 반등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코인이 최근 들어서 너무 내리다 보니까 나스닥의 비중보다 코인의 비중이 살짝 더 높아진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어제 조금 올랐는데 벌써부터 탐욕의 구간, 코인은 공포지수조차도 상당히 요동을 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인일의 차트죠. 현재 코인일의 경우에는 삼각쇠기의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본주의 경우에는 이 삼각쇠기에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일은 왜 돌파를 못했냐? 왜냐하면 워낙에 괴리율이 세기 때문입니다. 2배로 내렸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너무 내렸어요. 내려도 너무 넓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차트상에서 약간의 괴리율이 생겼다. 더 시저는 최근에 코인을 한번 추매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워낙에 평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당연히 수익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홀딩할 예정입니다. 왜냐? 코인베이스 2배 차트, 코인일의 경우에는 차트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만 본주의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저항선을 진짜 여러 번 시도 끝에 힘겹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정색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정색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괴리율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코니를 투자했음에도 현재 코니의 차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본주인 코인베이스 차트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에요. 마라도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이때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추매를 했다. 그리고 마라도 당연히 수익권이다. 마라 오랜만이다. 조정하지 마라. 마라 역시도 코인베이스와 똑같이 강한 저항대 몇 번 시도했었죠. 몇 번 시도하다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던 이 주황색 저항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이 주황색이 다시 한번 지지로 작용하고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다. 조정하지 마라탕. 비트코인의 일봉. 어제 강한 상승. 똑같죠? 모든 코인 관련주가 차트가 다 똑같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똑같이 강한 저항대. 계속적으로 시도했잖아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하지만 어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도 이제는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홀딩이죠. BTX, B2U 뭐 죄다 양전을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게더리움도 약하긴 하지만 주황색 저항대를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주면서 마감을 해줬다.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겹겹이 저항선들이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은 겹겹이 저항선이 없는데 이더리움은 너무 저항선이 많습니다. 다 깨부시고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100%짜리 알트코인들이 하루에 100%가 오르는 알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 30% 그렇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0%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의 약간의 미니 불장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불씨가 지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 현재 물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홀딩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야죠. 더 시저스 멤버십. 햇비님이 커피 후원을 해주셨네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버티다가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24년 1월부터 현재 8월까지의 총 수익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TQQQ의 연간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률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길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는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24년은 여전히 더 시전은 TQQQ의 수익률을 이기고 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매매. 장투 스윙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와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저희 매매 일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는 뭐 솔직히 별 걱정은 없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드 자체는 중장기 스윙 쪽에 상당히 많은 시드를 갖고 있습니다.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롱롱 숏, 롱롱롱 숏, 롱롱롱 숏인가? 현재는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롱의 구간이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롱의 구간이다. 계획이나 전략도 물론 좋지만 큰 계획을 대충 정한 다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작정 계속하세요. 반복한 시간이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고 그렇게 쌓인 세월은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줄 테니까요. 반복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더 시저는 기술은 있는데 약간 예술은 살짝 부족하긴 하나 계속적으로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더 시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